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넷제로 에너지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정철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균입니다. 저는 서울대 에너지장학공학부에서 학부 석사 마치고 스탠포드에서 에너지장학공학부 석유 전공으로 박사까지 마친 뒤에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셜럼버즈라는 회사에서 AI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쪽 팀 이끌고 있는 정철균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요? 네, 스탠포드에서. 아니,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건가요? 네,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스탠포드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 또 아니, 아니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별거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됐고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고 이제 공부 학업을 계속 마칠 수 있었고, 이제 좋았던 거는 저희 캠퍼스도 좋고, 네. 이제 특히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되게 들을 수업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과제가 굉장히 많고, 똑같으시죠. 이제 교수님들 어디나 자기 수업만 들으시는 줄 알고 이렇게 엄청 과제 많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시험 정말 어렵고 네, 네, 그런 네. 기억이 좀 남긴 남습니다. 근데 배우기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현업에서 특히 공학적으로는 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학문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람 살고 공부하는 데는 어디나 비슷한 게 진짜 시험이 어렵다. 네. 그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학과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School of Sustainability라는 이제 학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단과 대학 같은 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과도 굉장히 그게 7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단과 대학도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뭐 School of Earth Science 이렇게. 근데 그런 Earth Science Engineering Department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학장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롭게 School of Sustainability라는 학교를 만들게 됐죠. 야, 그게 지속 가능 학과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을 위한 대학인 거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스탠포드에는 지속 가능 학과가 생겼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건 네.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Sustainability라는 네이밍 커미티에 같이 있었는데 네. 일단 학교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류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학이라는 거 하나 만들려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학과와 펀드와 그리고 국가의 지원과 이런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요 한 10년, 한 5년 이렇게 반짝해보고 말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큰 그림과 큰 미래를 보고 만든 학교라서 그게 금방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거나 조금 해보고 말고 뭐 그런 시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도발적 질문. 지속 가능 학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냐?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근데 지속 가능 학과, 서스테너빌리티, 진짜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하던 에너지계라는 게 한 방향으로 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석유를 만든다든지 석탄을 만들어서 그거를 열로 뭐 아니면 에너지로 사용하고서 이제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탄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러면서 나쁜 방향을 만들었다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라면 그거에 반대로 우리가 그럼 이제 탄소를 만들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건 서스테이너블한 방향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서스테이너블한 방향의 에너지계를 만들어내겠다. 요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서스테너빌리티 학과에서는 그런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학문 과제로 남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 과제를 만들려면 다양한 연구 분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할 거야. 그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뭘 할 거야? 우리는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겠다. 뭐 아까 뭐 CCS, 뭐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기술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잘 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 그리고 그런 학문적인 연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죠.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넷제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약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학과를 만들 정도로 해가지고 되게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다라는 얘기를 또 스탠포드 출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에너지라는 단어에 네.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에너지 대란, 에너지 전쟁, 에너지 패권 게다가 요즘에는 에너지 안보라는 말까지 맞습니다. 붙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좀 방향성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고립된 상황이 좀 됐었죠. 경제적으로 이제 엠바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그렇죠. 이제 러시아가 약간 고립된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가 이제 반대로 그럼 이제 우리 에너지 안 줄 거야. 니네 노스트롬 딱 잠궈서 가스랑 석유 공급 안 해. 니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그게 또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안보라는 문제가 다시 대두됐고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거는 야 이게 뭐 이게 진짜 에너지 없으면 죽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화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러시아 쪽에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스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일단 에너지 만들어야 되니까 석탄이라도 사와. 가스 빨리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사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의 니즈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같이 상승하게 되고 국제 정세, 에너지 안보가 이제 완전히 이 복잡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나 이제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야 석탄 다시 떼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에너지 전환이고 뭐고 안 하나 보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사실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너무 급한 불을 끄자 이런 주의인 거고요. 실제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유럽에서 특히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당장 그린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된다. 당장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 국제 정세에 휘말릴 수 있다. 새로운 안보는 우리가 그린한 에너지를 빨리빨리 확산시키고 혁신시키는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 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석탄을 뗀데더라 라는 것만 보면 그렇긴 한데 네. 그거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함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투자는 더 가속화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한다. 이거 말 그대로 전환인데 전환 리스크라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하는 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단 뭐 러시아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환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게 3D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3D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니셜을 앞에 딴 이야기인데요.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D는 이제 diversification, 우리가 에너지를 이게 다원화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에너지 인더스트리가 보는 미래인 거예요. 다원화된 에너지의 미래. 그래서 diversification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D는 이제 decarbonization입니다. 우리가 탄소가 문제인 거잖아. 그렇죠.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석유가스가 그렇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나오고 이걸 쓸 때 탄소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요게 이제 decarbonization입니다. 요걸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뭐 이제 엑선모빌 CEO이신 뭐 데런 우드께서 이제 세라위크 올해 이제 가장 큰 에너지 CEO 이제 미팅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얘기하시는 길을 우리가 CCS 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던 것뿐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그거에 선두 있으니까 계속 잘 할 거다. 요걸로 우리가 전환 기술을 만들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공헌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다.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의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디카보나이제이션이 만약에 잘 되면 우리가 그리던 2050년의 넷제로라는 그 미래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디카보나이제이션. 네. 그러니까 이제 탈탄소화. 탄소화 예.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책 제목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ESG에서 E를 딱 잘라가지고 네. E가 에미션이다. 네, 에미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주면은 안 풀겠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맞습니다. 아예 문제를 그냥 에미션으로 줘버리면, 네. 야,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속 가능하려면은 석탄 줄여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줄여야 돼. 어떻게 할래? 에미션으로만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에 예.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탄소가 생성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그걸 포집을 합니다. 캡처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폴리머, 이렇게 화학 물질이랑 섞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생산했던 저류청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시퀘스트레이션인데, 그렇게 하는 CCS 기술들은 에너지 인더스트리, 즉 뭐 석유, 가스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기술과 다시 집어넣는 기술, 그 생산을 증가하려는 기술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된다, 가능한 문제다. 단 뭐가 문제냐면 이코노믹 밸류가 문제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은 현가로 계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되면 우리가 할게. 그건데 이게 빵원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네거티브 밸류를 만들면 우리가 안 할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걸 이렇게 잡아올 수는 있으나, 이걸 잡아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 잡아가지고 뭐 쓸 데가 없으면 그죠? 뭐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 돈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그 탄소 배출권 이런 개념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되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탄소를 배출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대신 배출을 안 해주면 그만큼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가로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 CCS라는 기술이 경제적인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 기술들을 되게 많이 실증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실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CCUS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스탠포드의 서스테너빌리티 학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메일 받았는데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다. 빨리 니네 알고 있는 얼럼나이한테 빨리 이메일 보내라. 빨리 이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어벤져스 모으는 것처럼 지금 인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빨리 불러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얼스샷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스샷. 네. 얼스샷이 뭐예요? 얼스샷 이제 그 윌리엄 왕세손께서 이번에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문샷 해서 우리 달 가자 미국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네. 인류가 에너지를 모으면 못할 게 없다. 이게 어떤 샷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DOA에서도 우리 하이드로젠 샷 하자, 수소로 우리가 혁명을 만들자. 아까 말씀한 얼스샷, 우리가 이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에너지를 모으자. 어떤 응집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자. 이런 게 이제 얼스샷의 개념인 것이죠. 다 같이 모여봐 빨리 좀 이게. 예, 해보자, 예, 이런 예,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이게 뭔가 될 것도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세 번째 D가 있어요. 네,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 예. 그러니까 다각화. 세 번째는 좀 뭐예요?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 디지털이 나오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인더스트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비용들이 이제 저희 이 워크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굉장히 어떤 뭐랄까 재래 시설, 그러니까 재래 정유 시설, 재래 탐사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석유를 만들고 가스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 많고 장치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좀 더 디지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안정성도 올리고 코스트도 낮추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혁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 인더스트리가 살아남고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많은 펀드들이 이제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꿔서 네.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IT만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 인더스트리도 이 IT의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문제 생기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에너지가 들쭉날쭉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헐성이라고 네. 하나요? 이게 들쭉날쭉. 여긴 남고 여긴 부족하고. 모자고. 예. 그럼 어디 저장해놨다가 이거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그 포인트가, 이게 에너지가 거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싸니까 이게 누군가가. 예. 근데 그거 하려면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혹은 뭐 이거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또 테슬라가 한다면서요? 그 테슬라가 정말 꿈꾸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EC 전기차 마켓, 자동차 마켓을 먹을 거야. 이게 아니었다고 일론 머스크는 옛날 벌써 한 7, 8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7, 8년 전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아무튼 내가 종합- 깜짝 놀래요. 종합 에너지 회사야. 우리는 니네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동차는 수단이야, 그거에.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기화를 할 거고 모든 에너지가 전기화되는 순간에 자동차는 그냥 그 도구로서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는 이제 기계이자 기구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다원화된 전력화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분산형 전력망, 뭐 스마트 그리드, 생산이 그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력 체계 이런 거 이제 꿈꾸는 건데 사실 아직 굉장히 큰 비전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려놓은 에너지 회사로서의 테슬라는 그런 비전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철학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갔거든요. 뭐 네네. VPP라고 해서 뭐 Virtual Power Plant라는 개념, 가상 파워 플랜트죠. 파워 플랜트, 가상적인 뭐 이렇게 가상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 가상 거래소로 가상 전력 거래소.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한국 표현으로는 가상 전력 전력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전기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못 썼네. 그렇지. 이걸 굳이 저장하는 것보다 어디로 보내는 거죠? 예, 송전망, 이 투웨이 송전망으로 보내면 그거가 또 당근 마켓처럼 그렇죠. 주위에 있는 집에 보내주고 옆에 있는 동- 자동으로 착착착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돼서 그걸 얼마 디지털로 벌었어요. 한다는 거죠. 완전 이건 다 디지털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맨파워로 할 수 누가 있는 게 사람이 저기 남는다. 저로 보내라. 이거 불가능, 거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하죠. 완전 디지털로 해야 예. 되고 어디서 얼마큼 남을 거라는 걸 AI로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그리드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계산해 줄 수 있는 센트럴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VPP의 개념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런 시대로 가게 되면 테슬라 그런 전력망 체계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와이어리스 폰 쓰는 것처럼 휴대폰 쓰듯이 이 휴대폰에 중계기 있잖아요. 그리고 SK텔레콤 뭐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다 그걸 중계해주고 그 커미션을 받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걸 꿈꾸는 비전을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에너지 회사가 되는 거죠. 에너지 서플라이어.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정말 보면 볼수록 저도 놀라운 게 투자 업계에서는 테슬라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테슬라를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를 하시던 분이 하다가 손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난 못해.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예. 에너지 하는 사람이 하든지 IT 하는 사람이 하든지 AI 회사라고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이게 많이 하고요.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회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혁신회사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큰 그림을 보는 것 중에 하나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에너지인 게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삶하고 밀접하고 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긴 하죠. 원유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서.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이 에너지 패권, 에너지 안보 뭐 이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지 좀 해안을 주신다면. 네, 뭐 어려운 문제고 이제 사실 네. 제가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미래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보는 미래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뭐 재래 에너지 위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아까 계속 말씀하신 sustainable 에너지 리소스에 대한 그 자원에 대한 필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각 국의 이 적용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흐름 우리가 요로 간다라고 하는 흐름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에너지 전쟁이고 에너지 이제 전환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린으로만 갈게 이렇게 스텝 점프 할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 에너지라는 건 특성상 굉장히 서서히 전환이 되게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대. 우리가 요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천천히 전환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타당한 접근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우직하게 쭉 밀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류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느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늘어나는 그 양만큼을 이제 그 그린 소스에서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깨끗한 에너지원들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인류한테는 엄청나게 큰
컨트리뷰션이다, 공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 분이서 같이 쓰신 책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최중혁 작가님은 이제 SK 쪽에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투자하시고 그리고 스타트업 발굴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원래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다양한 자동차라든지 이런 에너지 쪽 관련된 ESS 이런 쪽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셨고 최종영님은 저희 채널에도 한번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죠. 그리고 네. 전에 저는 애널리스트, 네. 펀드 매니저로 그러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정혜원님은 처음 뵙는 거예요. 정혜원님은 이제 이제 유틸리티 쪽 회사에서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분배 쪽 이 전력망 이런 쪽 업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책 보시면 저희 장점이 이제 뒤에 그 스타트업들 이제 에너지 업계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쪽 파트를 정혜원 작가님께서 계속 리서치를 해주시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만의 어떤 특장점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 회사 출신이 네. 쓰신 그 부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 내용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이제 좀 눈여겨 볼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에너지 스타트업 그럼 약간 좀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요. 그 에너지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각자의 원천 기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네. 원자력, 뭐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뭐 수소, 아니면 수소면 어떤 수소, 뭐 부생 수소라든지 뭐 그린 수소, 뭐 여러 가지 수소의 그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실증화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많이 흥망성쇠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분석하는 그런 챕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이렇게 투자의 그 흐름도 좀 잡으시고 또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투자를 받고 또 성장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어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서 좀 가능성 있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하려면 쉽지 않지만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흐름은 저 방향이구나. 네, 인트를 한번 찾아봐라.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스탠포드 대학교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런 학과를 만들 정도로 미국에서 진심이고 네. 넷 제로로 가야 되는 게 인류가 풀어야 되는 큰 숙제라고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구나.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저는 뭐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 텔레비에서 보시던 분들이 이렇게 전화기에서 맨날 뵙던 분을 이렇게 네네. 실물로 영접해서 영광이었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고 또 이렇게 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저희가 쓰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에너지를 받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이 어떻게 이런 에너지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가 이게 뭐가 이렇게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오랜만에 저희가 책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밑에 있는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10분을 추첨해가지고 저희가 이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